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괴들남님께 벌써 네 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해당 이야기 또한 현실 이야기이며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유흥업소 일을 하기 전 경북 구미에 위치하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휴대폰 조립 생산 파트에서 일을 하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승희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고, 이 일은 승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 당시 저는 OA 자격증 덕분에 회사 경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급여와 근태, 그리고 기장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승희가 사무실로 찾아와 조퇴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승희는 근태는 물론이고 심성까지 착한 동생이었는데, 그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이나 먼저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근속 연수로는 선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승희가 조퇴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죠. 동생에게 일이 좀 있어서요.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승희에게 자세한 사연은 듣지 못했고, 집안에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승희는 출근을 했고, 저와 그 당시 사무장이었던 주임님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건네더라고요. 제가 입사할 때부터 승희는 매일 허쉬 초콜릿 하나를 사서 저에게 줬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덩달아 먹을 게 있으면 승희에게 주곤 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 주목하세요. 사장님이 했던 말은 기존 거래처 물량도 늘어나고 거기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고 앞으로 엄청 바빠질 거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 매출이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저희 회사는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사장님이 말한 새로운 거래처가 휴대폰 부품 제조에 관한 일이 아니었고, 그게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 사람을 채용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데는 법적인 선임을 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지가 맞질 않아 사장님은 고민 끝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되었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나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정식 비자가 있는 외노자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인력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를 소개받아 데려온 것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인지는 했었지만 저 또한 회사에 소속된 일반 직원으로서 아무 힘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공장 구석진 곳에 컨테이너를 따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가루 황산을 분류하여 테이핑을 하는 작업을 외노자에게 맡겼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고, 아마 제 기억으로 3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사장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외국인 노동자를 더 데려오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게 외노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달라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사장님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외노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작업 물량이 줄어들자 그제야 최저임금을 주기로 합의한 뒤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외노자 한 명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말을 했고, 사장님은 고민 끝에 작은 내과를 찾아 외노자를 데려가 내시경을 해봤더니 글쎄 천공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마스크도 없이 황산가루를 취급한 부작용 같아 보였으나 아무도 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외노자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 외노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숙소에 누워만 있게 되었죠. 사장님은 외노자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남은 임금을 지불한 뒤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외노자 2명은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고, 일을 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됐죠. 그게 외노자 중 한 명이 생산직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바로 승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도대체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장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회사 내에 소문이 나게 되면 승희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랬던 건지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참고 지내왔던 거죠. 저는 외노자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지만 사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거기다 금전적인 협박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승희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듯 싶었으나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밝았던 승희의 모습이 그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여자로서 드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잠도 편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날은 승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제가 알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찾아가 승희와 대화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심지어 제 얼굴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단념을 하고 마지막으로 승희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글쎄 승희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언니, 그 회사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세요. 저는 승희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믿기 힘든 말을 꺼내더군요. 몇 달 전 승희가 회사에서 무서운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외노자 한 명이 병원에 다녀왔을 때라고 합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외노자들이 작업하던 컨테이너 뒤에 외부 화장실이 있었는데 승희가 화장실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했죠. 참고로 3명의 외노자가 각기 다른 국적이었고, 그중 유독 한국말을 잘하는 외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국적은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20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외노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면 몸이 아프고 죽을 거라면서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자는 말을 꺼냈다는데, 승희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외노자들이니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내부 화장실 공사 때문에 외부에 임시 방편으로 설치되어 있던 간이 화장실이라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말소리가 잠잠해졌고, 승희는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외노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승희는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승희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판단이 들어 하는 수 없이 참고 지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제 추측으로는 외노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타깃의 시작이 승희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승희와 같이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불법 체류자를 잡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유흥업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승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만 느껴지더라고요. 승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해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으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꼭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지금의 목표이자 제 꿈이고, 마지막으로 승희를 포함한 모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